안녕하세요, 앵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토요일 오전 9시 8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간밤에 진행됐던 미국 증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은 항복기에는 없다라고 발언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대한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급락 마감했죠. 엔비디아 주가가 3% 이상, 마이크론도 6.7%, 테슬라도 2% 이상의 급락하면서 마감했다. 그러면 당장의 월요일장에서 갭상승이 아니라 갭하락 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유가가 90달러 이상 급등하는지, 그리고 전쟁 확산에 대한 여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사 가능성과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말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바로 WTI 선물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90달러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또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하락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월요일장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아니라 하락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단기적인 하락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구간 매도하고 끝낼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이 변동성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이때 불안감에 매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결국에는 전쟁에 대한 이슈가 처음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걸프전 당시에도 오랜 전이긴 하지만 15.3%에 대한 지수 하락이 나타나고 나서 바닥권이 잡혀가는 부분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20%에 대한 이 지수 하락이 나타나고 나서 바닥권을 잡고 나서 반등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대한 이슈 이후에 18.4%에 대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고 나서 결국에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되는 움직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저와 함께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때 매수하셨다고 한다면 12,000원대부터 18,000원대까지 엄청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도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리면서 주가를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에 대한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지금 최근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느냐 아니면 해지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의도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 종가가 특정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되는 이슈가 있었다고 한다면 세 가지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12일의 종가보다 3월 4일의 종가보다 높았을 경우에 이거는 이미 또 조건에 충족이 됐었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일 전의 종가보다도 40% 이상 상승했을 경우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이 된다. 그러면 2일 전의 종가가 여기였죠. 12,760원이었습니다. 12,760원에 40% 상승했을 때 17,864원. 이 종가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이 된다고 했을 때 신용이 금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용의 물량도 신규 매수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 입장에서도 굳이 신용 물량을 배제하고 주가를 끌어올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찍어 누르면서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게끔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게 하루 동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씩 수년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판단이 됩니다. 3월 18일까지 판단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일 전의 종가가 이제는 또 높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16,580원 16,580원이 종가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40%를 곱해보면 이제는 23,000원까지 여유 상승 구간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는 경고 종목에서 재지정되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또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월요일장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해서 다시 한번 눌린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 구간에 있다. 다시 한번 빠르게 주가 되돌림 만들 수 있는 기회 구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만큼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거는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의 이 물량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이런 자리들, 그리고 이런 자리들, 이 자리들에서 매수와 매도와 또다시 매수와 매도, 이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가는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돈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외인들의 물량 이탈이 나타나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죠. 특히나 자,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들의 물량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물량 자체가 결국은 공매도 대량 보유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창구에서 의도적으로 이들의 물량이 들어왔을 때 급등을 하고, 이들의 물량이 이탈하면서 조정을 받고 또다시 물량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하고, 매수 매도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들의 물량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쇼커버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공매도 세력들의 쇼커버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들의 물량이 이탈하는 거는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이 안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의도적으로 늘리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체크해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결국은 경고 종목에 재지정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 조건과, 그리고 외인들, 특히나 이 공매도 세력들의 물량 변화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으로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어떠한 또 공시가 있었습니까? 바로 3월 12일과 3월 17일에 추가적으로 이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청구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일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일정에 따른 변동성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시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계시다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최소한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매수와 매도와 다시 이제는 매수 타점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함께 준비를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에 번호 010-2118-8840번으로 우리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대응이 필요한 시점 왔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가지고 문자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우리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이러한 부분들, 외인들의 포지션 변화에 대한 부분들, 공매도 세력들의 물량 변화에 대한 부분들과 전환사채 일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고 종목 지정에 대한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나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대한 이슈, 진영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를 토대로 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실시간으로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영상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문자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원, 자,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가지고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우리라고 두 글자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원전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 주체들에게 더 큰 수익을 주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차례 눌렸을 때 기회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15회차부터 18회차까지 이 물량이 남아있다. 444만 주와 250만 주대 이 물량이 남아있고요. 지금 16회차는 이미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15회차에 대한 물량이 순차적으로 또 출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한 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16회차에 대한 전환사채 물량이 출회된 시점에서 3,000원대부터 5,600원대까지 오히려 주가를 급등시키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지금도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공매도 물량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라고 남겨놓으신 분들은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신 분이거나 제 구독자님이거나 체크를 하고 나서 여러분께 실시간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해갈 테니까 빠르게 우리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추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께 단기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토대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죠.